여러분 교재 239페이지고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나오고요. 자,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 239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처분의 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의 뒤에 적으십시오. 환지 처분이 무엇일까? 네, 의 뒤에 필기하세요. 의, 환지 처분이란 받아 적으세요. 네, 준비됐죠? 환지 계획 내용을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확정해주는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지 계획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등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죠. 예를 들면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잖아요. 농지 소유자 갑이었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 된 겁니까? 계획만 된 거죠. 그 200번지, 환지 계획으로 정한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환지 계획에서 정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가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어. 뭐죠?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은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그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보류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채비지의 용도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예요. 환지처분의 절차는 자,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 절차를 받게 되죠.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에게 공개 열람됩니다. 그러면 공사 관계 서류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되면 이해관계자들은 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겠죠. 하고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의견이 없으면 준공사를 신청하여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 무엇이 있게 되는 거죠? 환지처분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환지처분의 절차,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와요. 240페이지 보면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밑에 그림도 나와 있고 조문이 쭉 소개되어 있다고. 3번 환지처분의 절차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양거로 4번 환지처분 공고 나와 있습니까? 환지처분 공고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서 준공사를 받은 경우 줄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60일 이내에 줄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손 떼죠. 환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별표예요. 동그라미 2번 앞에 적어요. 이게 환지처분의 형식. 환지처분의 형식이 됩니다. 환지처분의 형식이에요.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춰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동그라미 2번 집중하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할 때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죠? 알리고 동그라미 알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세요. 공고를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적으세요. 환지처분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처분은 환지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주고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춰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환지처분 공고. 자, 이렇게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41페이지 보면은 환지처분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별표 2개 하시고 환지처분의 효가 지금부터 7가지 정도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자 밑줄 긋습니다. 제가 읽으면 밑줄 쭉 끝부터 따라오세요. 시작합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이게 환지처분의 효가 1번이 1번.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죠. 이 조문이. 계속 이 조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요약집을 보니까 이 조문이 표현이 안 되는 거 시험지를 받으면 답을 못 찾는 거라고. 교재를 봐야 됩니다. 교재를. 요약집만 외우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낯설어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할게요. 설명드릴게요. 2022년 2월 16일 날짜로 환지처분이 공고됐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2022년 2월 16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날 2022년 2월 17일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잖아. 이것을 갑의 종전토지로 보는 거야. 이 땅을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갑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환지를. 그 말은 갑이 종전토지와 갑이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 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대신에 종전토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종전토지와 갑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해. 이때 소멸 시점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예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놈 잘 들어요. 2022년 2월 16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오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2022년 2월 16일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잖아.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하고 내일 2022년 2월 17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이 환지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갑의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힘든 거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법 조문을 안 보고 자꾸 요약집에서 줄여둔 단어만 외우고 시험을 치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낯설어서 답을 못 찾는 거야. 기본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계속 줄까요? 두 번째 줄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동그라미 끝나는 때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 동그라미 소멸한다. 이거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의 효가 2번 이거 설명할 거예요. 환지처분의 효가 2번 설명합니다. 거기 드세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 600제곱미터고 사업전 의뢰 농지였죠. 토지 부합률이 50%라면 의뢰에게는 얼마를 환지 줘야 되죠? 6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땅은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부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합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즉 2022년 2월 16일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 날짜로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이 땅을 환지받은 누군가가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을 외워놔야 돼.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합니다. 이해를 해야 조문을 볼 수 있고, 조문을 보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은 조문대로 나와요. 문제가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야. 조문을 보기 싫으니까 이걸 확 줄인 제목만 자꾸 요약집을 외우고 있으니 다 외워도 답은 못 찾는 거죠. 책을 이해를 못하니까 책을 안 보고 자꾸 외우러 가는 거죠. 암기 위주로 가는 거죠. 다음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밑줄 것입시오. 쭉.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까지 줄 거예요. 몇 번? 3번. 환지 처분의 효가 3번.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 세 번째. 왜냐하면 채비지는 팔아서 경부했어야 되니까 당연히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야. 단 보류지는 환지가 결정돼서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법률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지 못 정하고 환지 계획에서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다. 옮겼습니까? X.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다. 그럼 설명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여러분이라면은 시행자는 채비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렇게 구분해서 외우겠다. 그 다음 내려와요. 3번. 동그라미 3번 줄 거예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된다. 줄 것이고 확정 동그라미예요. 확정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하고 이거 몇 번이죠? 4번. 환지 처분의 효가 4번입니다. 그 위에 필기하세요. 241페이지 필기예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다 찍어준 거라고. 한번 보세요. 필기하세요. 청산금 빨리 적어요. 보고 적지 마. 빨리 적으세요. 바쁘다니까. 필기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니까. 청산금 받아 적었죠? 청산금은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가 달라요. 결정 시기가 달라요.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를 구분해야 돼. 결정을 언제 하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적으세요. 결정 시기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환지 처분 누가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확정됩니까? 결정합니까? 청산금을 결정을 해, 결정. 결정을 했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것을 보지 않는 거야. 확정은 언제 된다고?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해야 돼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 결정을 했지만, 금액을 결정했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법적으로 확정된 거죠. 청산금 나오면 결정 시와 확정 시기는 다르다.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 쭉쭉쭉 읽으면 답을 못 찾지. 다음 내려옵니다. 예외적인 효과. 믿을 거요.
대외적인 효과, 읽어보면 밑줄 거는 따라와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까지 줄 거예요. 것.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까지 줄 것입니까?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용도지역 지정처분, 용도지역 지정처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지정처분,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도지역 지정처분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처분처럼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까지 줄 것이고, 몇 번? 5번. 환지처분의 효과 5번. 번호 5번 맞습니까? 5번. 환지처분의 효과 5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명할게요. 설명드립니다. 여보세요. 도시개발 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죠. 도시개발 하기 전에. 그래서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갑의 농지에다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했어요. 100번지 갑의 농지에다가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 말이야.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그 농림지역 지정처분의 법적인 효과, 행정처분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100번지 농지소유자 갑이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갑이 환지받은 200번지로 이전하지 않는 거야. 환지처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알겠죠? 갑의 종전토지에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종전토지에 전속되기 때문에 종전토지 소유자가 200번지 땅을 환지받더라도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면 조문을 외워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안 받는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잠깐만요. 여러분이 집이 여기 있었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있었어요. 용도지역의 녹지지역이라. 근데 여러분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어. 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여러분이 옛날에 살던 이 종전토지의 녹지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이사간 대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온다 이 말이야. 왜? 녹지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법적으로 항상 종전토지에 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녹지지역 지정처분처럼 용도지역 지정처분처럼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려와요. 중요한 것들 하네. 그죠? 동그라미 2번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의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인데 줄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끝나는 때 동그라미.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 이거 몇 번이죠? 6번. 다음 내려와요.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건축물의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세요. 이꼴 구분 소유권 취득. 구분 소유권 취득.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취득하고요.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가 해주고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공유지분 취득 동그라미. 이게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예요.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권을. 토지는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게 몇 번이죠? 7번. 환지처분의 효과 7번이고 7번은 입체 환지처분의 효과야.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받은 자. 이때 환지 처분은 무슨 환지?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입체 환지 처분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토지는 공유 지분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요. 넘겨서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242페이지 봐요. 242페이지 타 등기 제한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타 등기 제한 줄 꺼놓고 밑을 쭉 꺼십시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등기 동그라미. 이때 등기는 환지 등기입니다. 환지 등기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법상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가 있어. 줄쭉 끊었죠.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은 예외적으로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전부 마무리했고요. 하나 밑줄을 끄드릴 게 있어요. 248페이지 봐요. 248페이지 오면은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도시개발 채권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하시고요. 외우시면 되죠. 외워야 될 거 밑줄 끄드립니다. 도시개발 채권. 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밑줄 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까지 줄까요?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밑줄 껐습니까? 밑에 발행 목적. 이걸 외워야 돼, 살짝. 그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 채권이 돼요. 누가 발행하냐면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긋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밑줄 긋이고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밑에 적어요. 발행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249페이지. 채권의 발행 절차 밑줄 것이고요. 자, 박스에 들어오세요.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줄 긋고 손 떼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밑줄 긋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발행 절차가 되는 거야. 밑에 적어요. 발행 절차.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큰 3번, 두 번째 박스 오세요. 큰 3번, 양가로 3번에 두 번째 박스에 들어오셨습니까? 채권 발행 방법 동그라미 하고요.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채권은 주식, 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등록하여 발행 줄까요? 동그라미 1번. 전자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다음 줄 거예요. 무기명으로 발행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발행 방법.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방법은 전자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이율 동그라미 1번. 이율 및 상환에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시도조례로 이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 동그라미 2번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줄 거예요. 상환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뭐를 정하죠?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 밑줄 긋으시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밑줄 쭉 긋으세요. 쭉 긋으십시오. 상환 1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 모두 마무리를 합니다. 하고 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와요.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262페이지를 펼쳐두고 262페이지 페이지 확인. 262페이지 빨리 페이지 확인. 262페이지를 펼쳐두시고 고개 드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도시개발법 들으니까 좀 어렵죠? 네, 최고네요.
도시개발법이 옛날에 만만하게 쉽게 나오다가 최근에 도시개발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6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수험생이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3문제 정도였어요. 작년에도 그 앞에도. 여러분이 공부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3문제. 절반이 공부해서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시험지를 받으면 기절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책에도 없는 거 내고 막 그래요. 작정하고 내버리고. 작년에도 책이 없는 거 나왔죠? 근데 국토교획법이 매년 평이하게 나와요.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 기본법. 그래서 국토교획법에서 8문제 이상을 잡으면은 나머지는 한두 개 깽판 쳐도 괜찮아요. 근데 기본법을 못 잡으면은 공부해서 될 일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3개는 아주 쉬우니까 3개 잡고 나머지 3개는 어려운 것은 아는 거 있으면 좋고 모르면 똑같이 읽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합하면은 6문제, 12문제잖아요. 그래서 6개는 쉽다니까. 아주 쉽게 줘요. 그것만 잡아도 합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반만 잡아도 쉬운 거 3개를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재개발 재건축.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법률이 뭐죠? 저를 보시고 무슨 법을 공부하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한 거죠? 도시개발법 공부하신 거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뭘 공부할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기본 이론은 앞쪽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진도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뒤쪽은 대강 철저히 진도 나가요, 이제. 그러다가 3, 4월 되면 바꿔버려요. 앞쪽은, 네, 이제 철저하게 천천히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면서 뒤쪽을 또 3, 4월은 좀 범위를 넓혀서 강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진도를 맞추게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모두 6문제 나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수도권에서 부동산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을 못하고 부동산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취급 안 해요. 다른 부동산에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부동산 하기 위해서, 그죠? 수도권 아니고요. 전국의 도시에서 부동산 하려면은 이 법을 모르면은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해두지 않고 준비를 안 하면은 운이 좋게 합격을 해도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야. 망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법이 정한 용어 정의는 100% 나옵니다. 그럼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3가지 교재 보세요. 262페이지 보시면은 용어 정의에 양가로 이번에 무엇이 있어요? 정비사업 나와 있죠. 별표 2개 하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동그라미 1번 박산에 무슨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죠?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오른쪽에 263페이지에 무엇이 있죠? 재건축 사업 3가지. 그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개가 있죠? 3가지.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처음 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3가지 일단 외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잘 보면 2개가 있어, 2개. 네, 읽어볼게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다 미칠 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락 미칠 거예요. 그 뒤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미칠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미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미칠 그 밑에 적어요. 목적. 여기까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야. 지금 밑줄 거드린 게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밑줄도 못 긋고 못 따라오고 뭐 하면 안 됩니다. 줄 거는 걸 2번, 3번 불러줄 수는 없잖아. 그죠?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못 따라오면 버리고 갈 거예요. 예, 섭섭해도 할 수 없어. 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자, 시작합니다. 주거환경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잖아. 그럼 생각 잠깐. 이제 법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 그것도 그냥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아주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의 산꼭대기 판자촌 철거 사업 많이 했죠. 했다고 많이 들어봤잖아. 저 동네, 저 아파트 다닌 옛날에 재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달동네 철거 사업이 법적으로 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야. 그래서 여기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 적어요. 달동네라고. 이 달동네 지역에서 답 미칠 거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을 동그라미 하는 게 좋죠.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이 기반 시설이잖아.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 그럼 봐요.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 말은 도로가 있을까 없을까? 그 동네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골목길만 있는 동네를 상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현장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법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라고. 완전 달동네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 열악을 빼고 말하면 틀려요.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줄 거예요.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과도 동그라미 밀집 동그라미. 보통 밀집입니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과도하게 밀집된 경로이니까. 이렇게까지 읽어보니까 이 동네는 완전 달동네 맞죠? 천막촌, 판자촌을 상상하셔야 돼. 이런 동네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주거환경을 개선 줄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아까 적었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개선 동그라미 개선. 개선을 동그라미 해서 개선.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하셨어요? 여러분 개선이 국어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죠? 좋게 고치는 거잖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정비법에서 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철거 방식이야. 그러면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은 보존됩니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합니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적 개념하고 다르잖아. 좋게 고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쪽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진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 40대 이후는요. 이런 부분 한 10번 이상은 최소 읽어야 돼. 진짜 10번 이상. 진짜 어떻게 보면 40대 이후에는 40번을 읽어야 된다. 40번을. 근데 두세 번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라고. 제발 책을 안 보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손님이 제가 말이 뭐요 했는데 제 근처가 제가 말이 어떻게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손님이 가버린다니까. 요즘에 부동산 오시는 분들 부동산 몇 번 사고 팔고 많이 해보신 분들 상담 많이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 전문적인 지식은 그러면 우리는 뭐로 무장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추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그분들을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분들의 추서 들은 이야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차 대접해 놓고 손님 뚫고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 시장은 따뜻합니까? 냉정합니까?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 냉정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해라. 그 기회는 딱 지금 주어진 기간이에요. 선생하고 해도 열심히 활동하는데 나중에 혼자 공부가 되겠어? 잘 안 되겠죠?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 이때 준비하고 나가셔야 성공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계셔봐요. 그 뒤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미칠 거예요.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담비 줄 거예요.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 밑에 적어요.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야. 목적. 거기서 중요한 거. 주거환경을 보존 동그라미. 보존하면서 동그라미예요.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거기 드시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2017년도에 이 개념이 추가된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하나의 개념에서 몇 가지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됐잖아요. 2017년도에 이게 신설됐어. 왠지 설명드려요.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이 동네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재건축합니까? 재개발했습니까? 재개발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서울에 재개발하면 그 동네 건물은, 노후 건물은 보존됐습니까? 전면 철거합니까? 전면 철거. 그러면 그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입니까? 대부분 서민층입니까? 서민층. 서민층 거주지역이 철거된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짓습니까? 재개발하는 아파트 지어버립니까? 서울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리니까 서민층 거주지니까 중산층 거주지로 바뀝니까?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살던 서민층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재정착을 못하고 또 다른 서민층 거주지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계속 서민층 주거지역을 파괴하고 아파트 짓고 몰아내고 파괴하고 몰아내고 계속 몰아낸 거예요. 그게 우리 재개발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재개발하면은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겠다고 데모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서 용산 철거민 사태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용산 재개발할 때 철거민들 물러가지 못하겠다고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과일 가게를 인수해도 들어갔는데 영업권 보상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권리금을 다, 전 재산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장을 재개발로 빼앗기고 보증금을 몇 천만 원을 찾아서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럼 나가면 죽는 건데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거기서 죽겠습니까? 거기서 죽겠다고 투쟁한 거야. 경찰의 입장에서는 직업상 그분들을 막아야 되잖아. 그때 하윤병이 경찰들이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오고 막 화재 나고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잖아요. 경찰관 희생되고 또 철거민도 희생되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반성한 거 정치권에서. 아, 서민층 거주지역,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된 지역도 파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의 주거환경도 지켜줘야 되구나.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야.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된 지역에서 그 동네의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도서관 등등, 공원 등등을 확충해주고 그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개선은 철거잖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2017년도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주택 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보존하면서 그 동네의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그 동네에 없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해주고 그 동네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간다 이 말이야. 전면 철거 방식이 도입된 겁니까? 보존 방식이 도입된 겁니까? 유일하게 보존 방식이 도입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 보존의 동그라미가 안 되신 분은 정말 키워드를 모르는 게 되는 거야.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사업은 철거 방식.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 사업은 보존 방식.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사업을 했고요. 재개발 보겠습니다. 재개발 보겠습니다. 이거 3월 달에는 이런 용어 정의는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늘 용어만 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전문 주식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 보겠습니다.
재개발 규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 열악 미칠 것이고 빨리 꺼야 된다니까. 정비 기반 시설 열악 그대 미칠 것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 줄 것이고 그 밑에 줄 주관경을 개선, 주관경을 개선 이게 뭐죠? 목적 개선 동그라미. 이때 개선은 뭐죠? 보전입니까? 철거입니까? 철거 방식. 그러면은 거기 들죠. 재개발 대상 지역은 여기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아까 봐요.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야. 극히 열악하면은 주관경 개선 사업 대상.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 대상. 그럼 잠깐 아까 극히 열악은 어떻게 생겼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수준이 없다 그랬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을 위한 도로 정도의 수준의 도로가 없는 동네. 골목길만 있었다니까. 근데 이 동네는 기반시 열악하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열악하니까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겨우 골목길에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가나 두 대가 겨우 피할 수 있는 곳이 재개발 대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판자촌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잖아. 다닥 붙어 있잖아. 여기는 그냥 밀집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재개발 대상이라고. 이 동네에서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재개발도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래서 현행 재개발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정비법상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철거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017년에 또 이거 신설된 거야.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줄 거예요. 손대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또 줄 거예요. 도시환경 개선 줄 거예요. 도시환경 개선을 미칠 것이고 밑에 목적적이에요. 목적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 개념이 몇 개 있죠? 2개가 되는 2개. 거기 드시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2017년도에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재개발 대상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 재개발은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거야. 2017년도부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 개선 동그라미 이때 개선이 뭐죠?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래서 재개발은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있는데 모두 현행법상 재개발은 보존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은요.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가슴에 와닿고 현장에 상상되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거야. 책만 외운 거야 지금. 아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하고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을 여러분이 설명드릴 거야. 거기 들죠?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서울의 잠실역이 잠실역. 그러니까 제가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을 어디에 예를 들어 이제 이걸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상업지역 재개발하면 잠실역 사거리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잠실역이에요. 잠실. 그래서 잠실역 사거리고 아래쪽에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 알죠? 네. 석촌호수원이야. 여기 운동하기 좋아요. 저 많이 뛰었어요. 여기. 오전 수업하고 가서 뛰죠. 여기 뛰면은 사람도 많고 멋있어. 재밌고. 여기가 뭐죠? 롯데월드. 여기 백화점하고 호텔도 있죠.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이 있단 말이야.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여기 다 있잖아. 롯데월드도 있고. 건너편에 뭐가 있죠? 제2 롯데월드 맞죠? 제2 롯데월드 있잖아. 송파대로고. 그죠? 그러면은 잠실 강남 처음 개발할 때 잠실역 주변의 상권의 중심은 롯데월드 쪽이었죠.
근데 제2 롯데월드가 개장을 하면서 상권의 중심이 급속도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맞죠? 여기는 개발된 지 40년 정도 됐잖아. 강남 처음 개발할 때 개발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20년 뒤에 그대로 있을까? 재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로 상권의 중심이 이 제1롯데월드로 넘어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기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거잖아. 재개발해서 상업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잖아. 이게 상업적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개발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야. 그러면은 강북 쪽은 도심 재개발이 상업지역, 명동도 지금 다 죽었잖아요. 가보세요. 물론 코로나 이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지만, 코로나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외국 관광객이 다 있었잖아. 그죠? 코로나 전에. 그 끊지면서 그쪽에 상권 다 죽어버렸잖아. 빈점포 나오고. 종로 쪽도 그렇고요. 그런 곳은 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강북 쪽의 도심과 강남 쪽에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개발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도입된 게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여기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이곳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재개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상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업적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여기를 도시환경 개선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험 내는 거야. 그리고 봐봐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장으로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 여기 도시환경 개선하면 틀린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게 객관식은. 왜 주거환경 개선을 밑줄 그어주는지 알겠죠? 그런 부분을 바꿔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공업 쪽에서 재개발 설명합니다. 공업 쪽에서 재개발 설명합니다. 거기 드시죠. 여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예요. 동구. 중구, 남구, 북구. 무슨 구라고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예요, 동구.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뭐죠? 자동차 만듭니까? 배 만듭니까? 모르세요?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소입니다. 배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은 자동차입니까? 배입니까? 배, 조선. 이민 오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다 배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울산 광시 동구에 가면은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어요. 잘 몰라요. 5공장까지 있을 수도 있고 3공장, 그냥 대충. 현대자동차 4공장까지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 1, 2, 3, 4공장은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류가 내연기관입니까? 내연기관이야. 내연기관. 휘발유,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연기관, 휘발유, 디젤 차는 30년 이후에 생산할까요? 안 해요. 20년 이후에도 안 할걸요. 10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주류가 됩니다. 일부 내연기관이 생산은 되겠지만 지금 뽑은 차가 그때도 굴러다니기는 하겠지만 신차 판매는 전기차가 10년 뒤에 주류예요. 우리 현대자동차도 세계적인 자동차 맞죠? 세계적이에요. 미국 사람도 제네시스 타면 잘 살아야 타요.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 미국 사람도 제네시스 뽑으면 잘 살아야 뽑아요. 그럼 세계적인 자동차 맞잖아.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내연기관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까? 자동차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 통해서 전기나 전기수소차로 바꿔야 되잖아. 곧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업직에서 하는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니까 그 AI 시대,
전기, 전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죠?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은 산업단지를 재개발해야 될 곳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업 지역에서도 도시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제도가 도입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이 현장을 알아야 나중에 이런 재개발 사업은 누가 사업 책임자 되는지를 이해가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라고. 이 개념을 잡고 나면은 재개발 설명했고요.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와요. 26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오셔서 재건축 나와 있습니까? 네, 재건축을 펼쳐놓고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